아직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에 든 아이스크림이 녹는 건지 그걸 들고 있는 내가 녹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 날씨. 네, 지금은 바로 한여름이네요. 뜨거운 여름, 해가 다 지고 난 뒤에도 덥다고 잠들지 못한 채로 침대에서 뒤척이기보다 잠깐 밤 산책 나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름밤, 밤 산책. 떠올리기만 해도 저를 설레게 하는 단어들인데요. 이 여름밤에 산책에 나서면요, 집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밖은 많이 덥지 않습니다. 바람도 의외로 많이 불어서 시원하기까지 한데요. 여름밤 산책,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혼자여도 충분히 기분 좋습니다. 또 비가 와서 못 나가기 전에,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오늘은 한여름밤의 산책길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피치의 좋아서 하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피치의 좋아서 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피치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예요. 오늘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다거나 작게 느껴지는 건 가족들 자는데 몰래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산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산책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몸이 아파서 다닐 때도 있었고요. 머리가 아파서 다닐 때도 있는데요. 걷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걷는 운동이 몸에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신건강이라 해야 되나? 마음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을 때 산책을 다녀오면 똑같이 할 일은 많을지언정 뭔가 한결 기분이 개운해져 있고요. 생각이 많을 때 다녀오면 생각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 어쩌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올 여름 들어서 비 올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비 안 오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걸을 수 있을지 모르니 일단 걷고 보자. 뭐 이런 생각? 거기에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더워서 땀나는 운동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슬렁슬렁 걸으면서 하하하하 그래도 난 걷기 운동한다 하하하하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는 이름도 예쁜 산책길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일명 뚝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실제 이름은 장안벚꽃길이에요. 예쁘죠? 양옆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한쪽은 다 벚꽃이어서 봄이면은 벚꽃 축제가 열리는 길이에요. 피톤치드 냄새가 가득한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지고 좋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가 많은 길을 걷고 있다 보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서 맞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가 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무가 물을 뿜어내기도 한답니다. 모르셨죠? 제가 검색을 해봤고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답변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나무는 낮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밤에는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이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작용이 매우 활발한 시점에 나무 아래를 걸어간다면 비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잎이나 기공을 통해 물을 배출하기도 한답니다. 이 같은 나무의 증산작용과 항상성 때문에 숲이나 나무 근처에 가면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들으면서 잡지식도 생기는 유익한 방송, 여러분은 김피치가 좋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실 나뭇잎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신다면 잠깐 10초 정도만이라도 나무가 많은 산책길에 나왔다는 생각으로 숨 한번 돌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잠시 후에 도착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피치 DJ님. 저는 김피치 청취자라고 합니다. 라디오 사연이라는 걸 처음 보내는 거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네요. 글재주가 없어 몇 자 적지 않은 지금부터 벌써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작은 이야기 하나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학생 땐 국토대장정으로 땅끝마을 해남에서 파주 임진각까지도 걸어봤고 청춘의 꽃이라 불리는 내일로 여행도 2번 해봤습니다. 예전엔 내일로 제한 나이가 만 25세인가 그랬는데 요즘은 29세로 더 완화되었다 하여 조만간 시간 내요 또 한번 가볼까 해요. 이런 컨셉 잡힌 여행이 아니더라도 주말을 이용하여 전국 방방곳곳 많은 지역을 다녀보곤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은 명소와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볼거리, TV에서만 보던 명소, 자연환경, 색다른 음식 등 많은 것들이 설레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 여행과 달리 유럽이라는 점에서 생각도 실천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문화, 전혀 통하지 않는 언어, 불안전한 치안 등등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네요. 할 수 있는 몸짓을 총동원한 바디랭귀지와 계획과 맞지 않았을 때에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묘미이긴 하겠지만요. 그것도 그렇지만 유럽을 가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직장인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3주 정도의 시간과 몇백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20대 후반에 적지 않은 나이에 회사에서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해야 할 마당에 맘 놓고 놀러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친구 한 명이 가자고 했을 때도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같이 못 가고 결국에는 친구 혼자 갔다 왔는데 지금 두고 후회하는 중이랍니다. 몇 년 뒤엔 진짜 가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니까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갔다 오는 게 맞는 건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을 때 벌써 유럽 2번은 더 갔다 왔겠네요. 저의 작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급작스레 마무리되나요? 제가 유럽을 가게 된다면 모두 김피치 DJ님 덕분이에요. 웃음. 여태껏 라디오를 듣기만 들었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왠지 고민을 늘어놓기만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 여튼 덥고 습한 요즘 DJ님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안녕! 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김피치 청취자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 피드백이 굉장히 길어요. 저 혼자 엄청 열심히 오랜 시간 떠들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에 제가 2문장에 밑줄을 쳤어요. 우선 하나는 왠지 고민을 늘어놓기만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 여기요. 나머지 한 문장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민은 진짜 남한테 털어놓기만 해도 좀 더 가벼워질 때가 많아요.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큰 도움 못 드리고 들어드리기만 하겠지만 저한테 들려주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얘기를 해보자면 정갈하게 쓰여진 듯 하지만 아주 살짝쿵 의식의 흐름대로 쓴 듯한 사연이었는데요. 크게 국내 여행, 유럽 여행에 대한 두려움, 갈까 말까의 고민, 이렇게 3가지 얘기가 담겨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엄청 심각한 고민 사연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여행 얘기하는 건 재밌으니까 한번 길게 같이 얘기 나눠봐요. 다행히도 저 역시도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가기 전에 정말 날밤 새듯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 작성해주신 김피치 청취자님께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험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국내 여행. 저는 일단 여행 경험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김피치 청취자님은 국내 여행은 상당히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국토대장 정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고 내일로도 2번이나 다녀오셨네요. 저는 내일로 갈까 말까? 아주 가볍게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한 곳을 둘러보는 게 좋기 때문에 내일로의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여유 없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어요. 네일로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다녀오신 경험담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한 번 더 가신다고까지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다녀올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유럽 여행 얘기네요. 우선은 제 얘기를 간략히 해드리자면 저는 재작년이네요, 벌써. 2년 전에 9월 말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0박 31일인가요? 정확히 한 달간 서유럽 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홍콩도 2박 3일 있었고요. 혼자 하는 여행인데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유럽으로 떠났고요. 주변에서 다들 경악했습니다. 멋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한 달 중에 2주는 정말로 혼자 지냈고 2주는 친구와 함께 단체 여행을 신청해서 단체 여행을 했었어요. 그 단체 여행이 외국인들로만 이루어진 여행이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여행, 친구와 하는 여행, 외국인과 지내는 단체 여행, 크게 3가지 형태의 여행을 경험을 해봤답니다. 자, 그러면 사연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연이 재밌는 건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의 두려움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얘기를 내비치셨어요. 이미 떠날 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성자님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문화, 통하지 않는 언어, 치안 이렇게 크게 3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짜 충분히 두려울 만한 부분들이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특히 유럽이라는 곳은 접하기 힘들기도 하고 먼 거리에 있기에 다른 곳에 비해 장기간의 여행이 되니까 이거저거 따져볼 것도 고민되는 것도 많은 여행지죠. 첫째로 다른 문화에 대한 두려움. 이건 전혀 고민할 게 안 되죠. 내가 속한 것과 다른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여행인걸요. 이 맛에 여행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드신다면 제 짧은 경험상 그들도 그냥 다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들도 잘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대보다는 접점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들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기까지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언어 문제. 이 부분도 여행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죠. 저 역시도 걱정을 좀 했어요. 특히 혼자 좀 지냈어야 됐으니까. 한국식 영어 교육에 익숙한 지극히 한국인이었기에 저도 걱정을 했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지내본 결과 재밌는 건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영어 시간에 배웠던 일상적인 기본 대화들 있잖아요. 그게 쫙 깊은 뇌의 어딘가 한 구석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존 영어입니다. 생존 영어.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잘 나오고요. 믿으세요.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어 회화를 해보고 싶고 외국인이랑 말도 나눠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서 지도를 보고 찾을 수 있는 길도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다 통할 테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식당 그림이나 화장실 그림 등 이런 거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재밌던 건 프랑스랑 벨기에, 독일에서 분명 제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자국의 언어로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당황하지 말고 잘 듣고 그냥 땡큐 하고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치안 문제. 한국이 치안이 좋긴 하죠. 우선 여행지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저는 특히 혼자 지낸 게 2주나 되기 때문에 저를 챙길 수 있는 게 저밖에 없고 제가 믿고 의지할 것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고 혼자 지낼 때는 야경도 다 포기했습니다. 가끔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원래는 해지기 전에 숙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고 있는 와중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강제로 야경 구경을 했던 때도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숙소를 돌아오는 거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동행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소에서 진행하는 나이트 투어 같은 걸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거나 동행자분과 야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좋아서 딱 하루만 동행을 구해서 그렇게 야경을 본 적도 있고요. 밤에 돌아다니는 부분 외의 치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조심했던 덕분인지 다행히 별일이 없었는데요. 낯선 사람이 먼저 베푸는 선행을 조심하세요.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도 느낀 거는 그들이 굳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베푸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물쇠랑 체인 꼭 챙겨가세요. 저는 준비물은 철저하게 챙겨간 편이라서 자물쇠랑 체인을 사는 데만 몇만 원 들였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는 편인데 그런 저조차도 여행을 하면서 자물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여분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좋았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여행자 티를 내면서 막 가방 부여잡고 막 경계하고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한테 그 서양권 외국인이 길을 물으러 왔던 적도 있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여행자 티가 나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이 사연자분께 해드릴 얘기를 스크립트로 쓰고 있는데 이거 역대급입니다. 진짜 기네요. 김피치 청취자님 누구시죠? 제 친구인가요?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우리 메일로 소통할까요? 제 친구라면 그냥 카톡 하나 주시고요. 네,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유럽 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 문제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크게 시간과 비용이 문제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졸업한 취준생 상태라는 상황에서 오는 압박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길 잘했다 싶고요.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회사에 소속되기는커녕 둥둥 떠다니는 제 상태를 보면은 그때의 결정은 아주 탁월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그때 고민이 많았는데 이 생각이 정말 컸어요.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못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제 머리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연히 지금이 아니어도 더 시간 많고 더 금전적으로 여유 있을 때 떠날 수 있죠. 근데 제 경우에는 겁도 많고 그 당시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고 그런데도 고민하는 절 보면서 내가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떠나려고 하면 정말 더 못 떠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을 기회로 떠난다면 앞으로의 계획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유럽, 다음에는 스페인만, 다음에는 미국을, 또 다음에는 그리스, 터키, 이집트 이렇게 묶어서 가야지 하는 생각들이요. 저도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민할 때 써둔 메모를 찾아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못 가면 정말 못 갈 것 같아. 지금도 힘든데 나중 되면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지금 가게 되면 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독일과 프랑스도 미국도 그리스와 터키와 이집트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크로아티아도.
돈에 대한 압박, 진로와 취업에 대한 압박, 주위의 시선.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가고 싶냐, 아니냐만 따져보자. 0.1초 만에 답이 나오지? 가고 싶다고. 어때요? 이래도 고민이 되시나요? 그 당시 제가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댓글도 다시 읽어봤어요. 덕분에 시간 여행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쓴 댓글이에요. 글 잘 봤습니다. 26살 여자인데 올해 졸업 후 아직 취업 안 한 백수입니다. 하하하. 여행을 가보려고 비행기 표까지 샀는데 가도 되나 하는 고민을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여자치고는 나이도 많은데 직장 경험도 없어서 부담이 심해서요. 비행기표 수수료 물고 해프닝으로 끝내야 하나 싶은 상태예요. 제게 도움이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 달린 답변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이유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길을 나서라. 갔다 오시면 지금의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실 거예요. 어떤 여행을 하길 원하느냐에 따라 여행도 변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시선 말고 자신을 위한 도전을 해보세요. 갔다 와서 저는 취업 준비 바로 하면 그까짓 거 하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일 그만두고 대학원을 바로 준비한 저처럼. 일단 간다 생각하고 준비해보세요. 어떠세요? 방금 댓글까지 들었으면 알겠지만 보통 비행기표를 사면 떠나게 되어 있다는데 저는 비행기표를 사두고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민하는 제 모습이나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었기에 저 스스로 더 신중했고요. 무튼 그렇게 떠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굵직굵직한 준비만 해서 떠났어요. 비행기표를 떠나기 한 달 전인가 샀을 거예요, 아마. 왕복 비행기표랑 첫 여행지에서의 숙소만 딸랑 정하고 떠나서 후에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저녁에 밥 먹으면서 하는 일이 내일 이동할 교통수단 예약하는 거랑 내일 묵을 숙소를 찾는 거였지만요. 어떻게든 다 지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너 가평 놀러 가냐? 야, 유럽 가는데 너같이 가는 애도 있냐? 뭐 이런 거였어요. 떠나세요. 마음이 원할 때 떠나세요. 물론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떠나도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김피치 청취자님, 덕분에 예전에 고민하던 제 모습도 생각나고 여행 다녀온 추억들이 생각나서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앞서 사연에 밑줄 2개 그었다 했잖아요. 그중 한 문장은 이거였어요. 제가 유럽을 가게 된다면 모두 김피치 DJ님 덕분이에요. 제 덕에 여행 잘 다녀왔다는 소식 들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바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다음에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얘기 들려주세요. 꼭이요. 기다릴게요. 꼭이에요. 노래 틀어드릴 수 없는 대신에 노래 한 곡 추천해드릴게요. 스윗소로우의 괜찮아 떠나입니다. 여행!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 떠날 수 없다면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다는 DJ 김피치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금 한창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여행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티저, 여행지에서 생긴 일, 여행 계획, 나만의 여름나기 방법 등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저 부산으로 여행 계획 중인데 너무 신나요. 재밌게 놀다 올게요. 두 번째, 휴가 때 친구들이랑 계곡에서 놀다 왔는데 개꿀잼이었어요. 여러분도 놀러가세요. 세 번째, 작년에 다녀온 유럽이 안 잊혀져요. 또 가고 싶어요. 네 번째, 이도저도 아니라면 난 못 가서 짜증난다. 여행? 휴가? 그런 거 다 없다. 얼른 퇴근이나 시켜줘라. 이런 얘기라도요. 여름맞이 사연을 모집해볼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적절한 사연이 도착을 해서 진짜로 실행을 해보려 합니다.
김피치 청취자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지 김피치가 좋아라를 풍성한 사연으로 재밌게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저는 산책을 다녀왔었어요. 도저히 어딘가 떠날 짬이 안 나시는 분, 산책 다녀오세요. 좋아하는 노래 탁 틀고서 일상에서 떠나는 1시간짜리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일 익숙했던 풍경도 아주 조금은 기분 좋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위에 지쳐도 힘 불끈불끈 샘솟는 한 주 되길 바랄게요. 저부터 호랑이 기운 좀 뿜어봐야겠어요. 그때까지 다들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7월의 마지막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8월 되길 바래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안녕. 진짜 끝.